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온 선배, 또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임용된 지 8개월 된 새내기 막내. 이 세 사람은 지난 6일 뜨거운 화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게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와 비슷한데 유사한 비극이 몇 달 만에 되풀이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 대장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고 일방 통보했던 LH가 부천시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LH는 다음 주 중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밝힐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부천 군부대 이전을 승인하면서 일신 구계동 주민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원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부평구는 사업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전면 무산됐습니다. 재정 부담 증가와 환승 접근성 효과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단 기간인 38일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개인 기부 금액은 작년 대비 49%나 증가했습니다. 부천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LH가 부천시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중단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업 중단 명분이 부족한 LH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다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LH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했는데요.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지난 6일 부천시와 주민들이 기다리는 자리에는 LH 인천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LH 인천본부는 이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또 부천시와 주민 요구대로 LH 본사에 정상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주민들에게 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도시계획 수립 일정까지 예고했다가 없던 일로 도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을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가 다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 중단 명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LH가 안내했던 대로 50%가 넘는 주민 동의를 받아 LH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보냈고 또 이후 지난해까지 민관동 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주민상생협의체까지 발족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한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이르면 내주나 다음 차주께 나올 수 있는데요.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해온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이 LH의 직원 투기 이후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부천시와 주민들은 LH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LH는 토지를 싼 값에 사들여 개발 후 수익을 남기는 공영개발 방식과 또 개발 후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환지 방식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 개발이라 LH 입장에서는 수익성 면에서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와 주민들은 이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LH가 조직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우선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주민들은 부천시의 책임도 묻고 있던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주민들은 이 부천시와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준비해 오면서 양해각서나 협약서 등 효력이 있는 문서를 남기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문서 협약이 없어 LH가 빠져나가기 좋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부천시가 정상 추진을 책임지고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LH가 다음 주까지 정상 추진 여부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주민들은 일단 LH 인천본부의 지역균형재생처장의 직접 입장을 듣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도 국토부와 LH 등 기관 대화를 통해서 정산 추진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단 LH가 사업 중단 입장을 내놓을지 들어보고 만일에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 부계동으로 이전합니다. 최근에 부평구가 이를 허가했는데요.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신 부계동 주민들 부대 이전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이에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을 허가하는 대신 군 비행장 이전 등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한 건데 어려운 과제라서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원을 달래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평구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말 부천시에서 일신동과 부계동 일대에 낸 군부대 건축 허가 신청을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승인했습니다. 부평구가 1년 동안 건축 허가를 미뤄온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 하지만 법률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미룰 경우 행정소송 등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천시로부터 4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지역 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부평 연안부두 트램 노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안도 지원책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지만 부평구의 약속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냥 강제로 밀어버리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하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건 사업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다 단연을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민 지원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 이전과 중학교 신설은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군 비행장 이전은 번번이 국방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중학교 신설은 지역 내 학교 수를 제한하는 학교 총량제에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평구의 이번 지원책 발표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 민원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평구가 지원책의 실현 계획을 구체화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막연하게 그거 해드려야죠. 네,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애환, 어려웠던 삶,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주민들을 두 번 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해 유관 기관들과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비행장 이전의 경우 과거에는 민원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군부대 이전을 협상하며 핵심 의제로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신설 역시 현재 인천시 교육청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기장 이전은 인천시에서 이전 가능 부지 검토를 위해서 항공대대 입지 선정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3월 착수할 예정이고 중학교 신설은 인천시 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트램의 연장은 인천시 상위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2월 이후에는 주민 지원책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부천 군부대 이전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속한 지역 수건 사업을 부평구가 얼마나 실현시키느냐가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며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최근 공개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추진 계획 고시에서 제외되며 전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재정 부담 증가와 GTX 역사 위치 변경 등에 따라 부천시가 경기도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결과 환승 접근성 효과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취소됐습니다. 부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줄고 GTX 역사가 들어서는 위치도 다소 이동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은 취소됐지만 시민 이동성과 편의를 따져 다소 축소된 환승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지하철 7호선과 서해안선, GTX 노선 등이 만나는 부천 여월동 일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환승 주차장과 SBRT 정류장 등을 포함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항 소음 피해 대책을 입법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공항 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은 김포공항 항공소음으로 김포 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포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도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 같은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한 방음시설을 유지 보수하거나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살펴보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00도 달성인데요.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인천 사랑의 온도탑은 7일 78억 4,700만 원을 모금하며 101.5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캠페인이 시작된 지 38일 만인데요. 인천 역대 캠페인 중에 최단기간 100도 달성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개인 기부 금액이 4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인천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공동 대응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의료기관 8곳과 신종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7일 지역 의료기관 8곳과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길병원 등 지역 상급병원 3곳, 인천의료원 등 중증 환자 전담병원 2곳, 인천적십자병원 등 필수 진료 가능 공공병원 3곳입니다. 인천시와 협력 의료기관들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도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사권 독립입니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구의회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됐는데요.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두 기관은 인사교류 등 인사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계양구 역시 계양구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연 2회 정기 인사교류와 정기 교육훈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게 제 소망이죠. 근데 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모두 다 염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20살이 돼서 캐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직장으로 하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뭐 가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들긴 했는데 뭐 저희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 상황이니까 올해는 좀 잘 해결돼서 자영업자분들 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건강하게 한 해 잘 맞춰서 행복하게 남은 2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